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당신의 야망을 폄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소인배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당신도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마크 트웨인. 감사스마일도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일단 다들 좀 이렇게 낮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은 보니까 남들이 잘 되는 걸 갖다가 조금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정말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창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서 제가 역세권의 컴팩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내일쯤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3기 신도시 GTX역 컴팩트 시티 컨셉 시범 적용 추진은 제가 내일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제가 짤막하게 어제 제가 한 줄 논평은 아니고 아무튼 한 10줄 정도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바쁘신 분들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방대한 내용이었고요. 기존과 달리 공공 위주의 공급 대신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인허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27년에 만약에 내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인허가를 갖다 낸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 주택 공급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까?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200만 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가 다 들어와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들어오는 게 아무리 빨라야 2027년, 2028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공급하겠다는 것도 3기 신도시에 있는 물량을 갖다 다 포함을 갖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5년 동안에 다 들어오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심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하나 눈여겨봤던 게 신규 택지 추가 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도 추가 신규 택지가 지정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화전 택지 지구가 좀 유력하다. 그러니까 창릉하고 이제 덕은지구 사이에 있는 화전지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니까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어느 지역에 또 신규 택지가 지정될지 또 그것도 저는 또 궁금하고요. 근데 이 신규 택지가 계속 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6, 7년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데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대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기준을 또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민주당의 또 설득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다 보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그런 민주당이 협조를 구할 것인지, 안전진단 완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것도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 또한 조금 큰데, 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금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정말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많이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고,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약간 차별성을 좀 둔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충분히 2023년도에도 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2024년도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까지는 선거가 없으니까 2024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갔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어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께서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주거안정대책 관련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원희룡 장관님께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기자님께서.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시간도 뭐 걸리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2024년에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대책이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감자스마일 너가 한번 대책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 저도 만들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뭐 가구수 되고 이제 뭐 주택 공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이고,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 how 정말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뭐 9월, 10월, 또 뭐 12월, 뭐 내년 이렇게 다 늦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오늘이 또 100일 뭐 취임 100일이다 보니까 뭐 기자회견도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런 정말 하우 어떻게가 좀 더 들어간 대책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소야대다 보니까 또 핑계를 댄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270만 호, 그 다음에 서울은 50만 호인데, 서울은 만약에 50만 호가 들어가려고 하면 역세권에 아파트를 갖다 짓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강남부터 재건축 또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주라든지 그럼 또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당근책을 어떻게 또 줘야 될지, 또 국회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야당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어제 대책입니다. 정말 감자스마일 생각은 여기 총평인데,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정말 주택 공급은 정말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GTX A, B, C도 광역 급행 철도망을 놔서 우리 온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수요가 몰린 곳에 집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갖다 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9분이 지나서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이 5가지 내용만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 공급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인데,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갖다 5년간에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갖다 면제 금액 상향을 하고 공공기업 사업장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정성 하향이라든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미적용화해서 빨리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민간의 도심복합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2023년 상반기에 이제 지자체 공모를 착수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의 도심복합 사업도 만약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도심 공급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 택지 15만 호를 신규 발굴하겠다. 10월부터 순차적인 발표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자체 그런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GTX는 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겠다. 정말 조기 개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 노선도 조기 착공해서 B는 2030년, C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 노선도 늦어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B 노선도 2024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 수립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게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아마 올해 내년은 아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2023년부터 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에 또 수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대행은 엊그제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공구 시차를 단축하겠다. 통합 심의를 해서 민간 정비 사업 등에도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신규 택지도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을 절차를 통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지구 지정하고 계획 수립이 좀 약간 좀 시간적인 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주거 사다리 복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 원가주택하고 내 집 마련 니츠 총 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생각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가주택이고 역세권 첫집인데 이거는 9월에서 10월 달 중에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한 게 나오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내 3,000원을 사전청약 하는데 보니까 창릉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니치는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있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조금 뭐 당근을 많이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12월부터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갖다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택 품질 제고, 층간소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요. 정말 바닥 두께 강화시라든지 분양가 가산 등의 비용 인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고요. 공공임대도 신규 주택 평형 확대. 그러니까 4구짜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거의 이제 50이라든지 59. 그러니까 1인 가구도 50, 59에 살기 때문에 최소 50으로 앞으로 평형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뭐 33, 뭐 40은 이제 그런 주택은 공공임대를 갖다가 만드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 임대 이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내년부터 23, 24, 25, 26, 27년까지 공급 계획인데 향후 5년간 270만 원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다들 5년 동안 270만 원을 다 지어서 완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허가까지, 그러니까 인허가를 갖다가 2027년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공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 158만 호, 거의 뭐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 호를 공급하는데 6대 광역시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뭐 그다지 뭐 정책을 갖다 내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 안정을 갖다 이렇게 해 나가고 주택 공급을 해 나가겠다고만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게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런데 이 계획을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가고 정말 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획만 있다가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 하반기, 후반부에 가게 될 경우에 또 많은 또 이런 주택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주택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를 갖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정권을 잡으면 정말
다 생각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권을 잡고 나면 또다시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또다시 정권이 뺏기면 또다시 이제 약간 뭐랄까 여당 야당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좀 정치하는 분들의 그런 말의 신빙성을 좀 정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는 반대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정부 발표 아니고요. 제가 이게 이제 안건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정부 발표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거 안정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내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정말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꼭 지켜나가 주시길 바라고 하우가 지금 빠져 있는데 하우도 지금 막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말뿐이 아닌 정말 꼭 하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거 안정 실현의 정책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특히 고양시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고양시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에 또 청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창릉에 분양을 갖다가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정말 오늘 길게 좀 이야기를 갖다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이거는 제가 내일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발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개인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 제가 조금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께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에게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집값이 지금 약간 하락하고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발표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정말 이 주택 공급이 이걸 보시면서 지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270만 원과 5년 동안에 다 인허가가 다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별 공급계획 보면서 18년부터 22년도까지 257만 걸 했고 그 다음에 23년부터 27년도까지 27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257만 원을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지역별 공급계획이 이게 다 공급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참 이 숫자 노름에 우리의 그런 인사이트가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런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이라든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야심차게 지금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 공급을 또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네요. 아무튼 감사스마일 생각은 이 주택 공급 지금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주택 공급은 정말 힘들어 보이고 저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에 있는 주택들은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에 첫 번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아마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